반갑습니다. 마이크로병원 원장 김상수입니다. 대종사님의 큰 가르침으로 나를 찾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에 보은하며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마음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만난다. 오늘은 원불교의 사요가 이론의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학을 완성하는 방법. 사요의 첫 번째 방법은 자력양성입니다. 의학 분야에서 자력을 양성하는 일은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 즉 생명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의학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조화력을 유지시키는 의술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예로 들자면 인간이 직접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류 전체의 면역력을 강화해 감염병을 앓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증강하는 방법에는 한의학적인 해석이 더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의학과 한의학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의학과 양의학이 서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연구를 지속해 인간 스스로 생명력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론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의학을 완성하는 사요의 두 번째 방법은 지자본의입니다. 지자본의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적합한 위치에서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보훈의 노력 또한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원리인데요. 의학적으로 지자본의의 원리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스스로에게 맞는 합당한 의료인을 찾아 올바른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의료인들은 의료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힘쓰며 스스로 명의가 되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일 것입니다. 즉, 지자본의는 치료의학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미 환자의 유전자를 분석해 개개인에게 꼭 맞는 의약품과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원자 단위의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나노테크놀로지와 세포 단위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로봇 기술을 개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진단과 접근이 어려워 포기해야 했던 상해와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의학이 더욱 발전된 미래에 우리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까요? 미래에 발전하게 될 의학기술 가운데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장기의 활용인데요. 현대의학에서는 이미 기능을 잃은 장기들을 다른 인간의 장기로 대체해 이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세포 조직을 일부 배양해 간단한 인공 조직을 만들어 괴사된 신체 조직에 이양하는 기술도 이미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심장이나 신장, 폐, 간과 같은 장기들도 인공으로 만들어 이식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될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지금보다 몇 배는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인공장기의 기능이 본래 인간의 것보다 더 강력해진다면 우리는 슈퍼맨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환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을 존중하며 의료인도 환자의 삶과 인생에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생명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것, 이것이 이론의학의 지자본의 정신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을 의학 분야에 적용해보는 이론의학. 이론의학을 완성하는 사요의 세 번째 방법은 타자녀 교육입니다. 타자녀 교육은 인간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자녀들과의 관계를 확장해 다음 세대를 위한 복지사업과 교육사업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인류가 공멸의 길로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타자녀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비교적 우수한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만 치중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동안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국가에서는 바이러스에 전염된 환자들이 폭증했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수많은 변이를 만들어냈으며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선진국으로 침투해 2차, 3차 유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이러스 변이 과정에서 만약 더 전파력이 강하고 독성이 강해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유행하게 된다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문명이 사라지는 인류 공멸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질병을 극복하는 데 있어 세계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어느 정도 평준화해야 하는 노력을 실행해야 효과적으로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의료 수준을 평준화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과 국가에 의약품과 백신, 의료 장비 등 물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개발 국가에는 물질의 지원과 함께 일반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청결과 보건, 치료 등 의료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삶을 해결하고 스스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 교육도 함께 실시되어야 의료 평준화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의학에서 타자녀 교육은 인류가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계 의료를 실현하는 법칙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사상을 의학 분야에 적용해보는 이론의학. 이론의학을 완성하는 사요의 네 번째 방법은 공도자 숭배입니다. 공도자 숭배는 은혜에 보은하며 모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공경하자는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서로가 서로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에 보은하는 은혜 의료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은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사이가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현실의 의료 현장에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원망하는 마음을 걷어내고 서로의 은혜를 깨닫는 길은 환자에게도 부처의 모습이 있고 의료진에게도 부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깨닫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두가 부처가 되는 공부를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순간 의료윤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끊임없이 의료 지식을 습득하고 의료 기술을 연마해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의료진이 제공하는 치료 방법을 신뢰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공도자 숭배는 서로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에게 보은하는 은혜의학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인 사은과 사요로 일원의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의 사은으로 우리의 신체를 연구해 보았고 자령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의 사요를 통해 사은에 보은하는 네 가지 의료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의학, 치료의학, 세계의료, 은혜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 인류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낙원 세상이 다가오게 되길 기대합니다.